안녕하세요. 임천영입니다. 12시 정오 시향방송입니다. 자, 오늘 흐름들 보니까 역시 월요일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라는 게 딱 나오네요.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들은 괜찮습니다. 일단 중국 상해 증시가 지금 지난 주말에 좀 반등 나왔고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했다가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지난 금요일날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늘 1.97% 한 2%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모양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중국에서 그 태자당, 그러니까 시진핑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태자당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M&A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중국 상해 증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쪽이 중국이다 하는 거 하고, 또 정부 당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과 또 금융기관 금융의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중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증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3,450 정도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3,200까지 단기 눌림목 매물 털고 가는 모습 괜찮다 생각이 되고, 특히 지난 목요일날 발생했던 장대 음봉 요걸 갖다 커버해 가는 모습 자체가 단기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경기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부양책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볼 때는 역시 부양책과 또 금융 완화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도 역시 코로나로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책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 낙관적으로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중국과 미국이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 당연히 이상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경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그런 이제 방식이다.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싸면 사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래가 좋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좋을 것이다. 과거에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각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고, 돈을 풀기 때문에 경제가 나아진다면 증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더 창궐해서 정말 인류가 멸망할 때쯤 된다면야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로 침공해 들어왔는데 독일이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부터 그 프랑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프랑스 국경을 넘어가지고 파리에 들어올 때까지 주가는 올라갔다 그래요. 그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또 의의 변수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 내재된 그 공포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낙관론이 득세하게 되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 라는 거,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항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시장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모양들을 제가 살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현재 그 기존의 플랫폼 종목보다는 좀 조정이에요. 제가 플랫폼 종목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좀 조정받을 것이다 그랬죠. 언택트 종목들의 대표인 카카오 네이버가 좀 쉬었다 갈 것이다. 가격 조정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카카오 21선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카카오가 조정받을 때 21선까지 왔다가 조정 완료하고 다시 올라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21선까지 가격 조정 필요하고, 물론 21을 깰 수도 있습니다. 깼다가 또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격 조정은 필요하고, 카카오가 언택트의 대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는 코로나에 그 득을 좀 보긴 봤지만 그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로서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욱더 강력한 성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네이버를 보시라. 그러면은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는 조정 라인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슬슬 매수한다 하는 관점에서 한 척도 한 개도 우리가 후퇴하면 안 되겠다 하는 관점.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좀 잠시 조정이지만 조정이 완료되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다시 카카오 매수다 이건 아닙니다. 조금 쉬었다가 매수한다는 관점이고 제가 이제 매수하자 그럴 때 다시 매수하시면 됐죠.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플랫폼 간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플랫폼은 현재는 간망인데 결국 시장의 장기 신루타 종목이니까 10배 갈 종목이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10배 갈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다시 좀 조정받고 쉬었다가 매물 다 소화되고 나면 그때는 다시 매수한다 하는 거, 또 매수 사인 드리겠다. 그 기간이 멀지 않다라는 거. 오래 쉬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서 카카오 대응 바라고요. 또 카카오랑 관련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카페24, 코리아센터, NHN, 도전비전, 아프리카TV 이런 것들 다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인데 2차전지도 오늘 뭐 좀 조정이에요. 조정이지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조정인데 조정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조정 중에 사는 것보다 조정이 다 완료되고 상승 시작할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상승 시작할 때 조정 중에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 사실은 제가 뭐 어디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랬지만 거기가 바닥인지는 잘 몰라요.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면 늘 안됩니다.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어쨌든 남하고의 싸움인데 남들보다는 더 싼 가격에 남들보다도 좋은 위치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간다 이런 건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간다 모릅니다. 그래서 조정을 다 완료되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됩니다. 조정 다 완료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 늘면서 강한 양모 나올 때, 남들이 매수할 때 내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사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매수해서 할 때 그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대표 종목들 보면 LG화학 차트 보시면은요. 자, LG화학 차트 보시면은 자, LG화학이 주가가 지금 조정이에요. 지금 한 거의 2달 가량 조정인데 이게 이제 주가 올라왔다가 눌림목 받는 거죠.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받는 겁니다. 눌림목 받는 건데 쭉 조정 과정인데 쉬었다 가는 거예요. 어쨌든 쉬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죠. 좀 쉬는 중이니까 지금 당장 사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완전히 조정 완료하면 그때 사면 됩니다. 삼성 SDI는 거의 2달째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한 달 정도 행보하다 바로 올라갔죠. 이번에는 2달 정도 행보하니까 충분히 이격 조정하고 나면은 이제 제대로 올라가겠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 좋게 나왔네요. 에코프로비엠 주가 실적 좋게 나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실적 시즌에는 주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게 이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길어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말까지 7월 말이 7월 31일까지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이 가장 이제 실적이 많이 발표되고 다음 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적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만은 큰 것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주가 내려갈 때 그때 슬슬 저점에서 해라.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실적 좋게 나왔지만 좋게 나왔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좋게 나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완전 바닥 잡았다 생각되면은 이제 슬슬 사면 되고, 오늘 실적 좋게 나왔지만 바로 내일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조정 구간을 다 완료하면 매물 다 소화되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갈 겁니다. 오늘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이나 다 흐름 좋아요. 지금 한두 달 정도 조정인데 이거 다 조정 완료하고 나면 올라갈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일진머티리얼즈나 SKC 같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다 조정받고 나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전지도 그렇고 플랫폼과 2차전지가 대장인데 당장은 지금 낙폭이 심했던 경기민감 대형주들 올라옵니다. 제가 현대차하고 IT에서 LG전자를 강조드렸는데 현대차 지금 잘 올라오죠. 현대차는 지금 4% 정도 올라가는 중인데 좋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역경이 생길 때마다 거꾸로 돈키호테처럼 거꾸로 산을 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현대차가 미국에 상륙했는데 당시까지 처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일 때 현대차가 미국에다 팍팍 풀었습니다. 5일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1년 동안은 뭐 기름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보험 지원 인슈런스 프로그램이라 해서 보험을 지원해 주고, 또 자동차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반납하면은 반납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높여갔다. 2%에서 3%, 4%, 5%, 6%, 10%까지 갔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기아차를 추천해서 10배, 금융위기 끝나고 기아차 현대차 추천해서 제가 10배 수익을 내게끔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인천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위기가 왔으니까 위기에 강한 기업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이번에 이 위기에서 굉장히 지금 배팅을 잘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 위기에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지난번에도 위기에 공장 가동 장성한다 해서 차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위기에서 힘들어할 때 대한민국의 현대차는 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는 얘기죠. 국내점 차 잘 팔리고 있고 해서,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도 좀 잘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괜찮다 그래요.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현대차, 기아차, 또 기아차의 텔루라이드가 미국도 잘 나간다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가 현대기아의 호재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나 일렉트릭, 코나 EV, 코나의 전기차가 요즘 아주 인기 있다 그래요. 코나의 전기차.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전기차 시장에서 마켓시ェ어 10%를 목표로 한다라고 과감하게 테슬라를 이어서 2위를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는 도요타가 전기차에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도요타를 극복하고 테슬라를 추격하는 그런 현대차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장기 라인을 돌파해가지고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이런 차트에서는 우리가 매수지 매도 아닙니다. 좀 올랐다 해서 매도하면 안 돼요.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지금 유력한 저항 라인은 이제 14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일단 뭐 13만원까지 가는 거 한번 보고 14만원까지도 갈때 보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만원이니까 14만원, 16만원 갈 때까지 좀 지켜보자. 자, 현대차. 자, 14만원, 16만원까지 갈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차, 코로나 시대에 또 새로운 부상 종목, 새로운 다크호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새로운 주도주가 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기대 한번 해보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IT에서는 아무래도 LG전자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어요. 현재 지수가 8% 마이너스인데, LG전자는 뭐 보합 정도죠. 차트 모양 보면은 잘 올라갑니다. LG전자 잘 올라가는 중이고, 돌파가 잘 나와서 잘 올라가는 중이죠. 흐름 좋습니다. LG전자, 현대차와 LG전자 모양 좋고, 그 외에 DBI텍이라든가 LS 일렉트릭 뭐 여러 가지 좀 종목들, 좋은 종목 나오고 있고, 철강주에서 현대제철도 좀 올라오고요. 은행주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골드만삭스 같은 종목들의 그 흐름들을 잘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슬슬 KB금융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자, KB금융이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신한지주 흐름도 괜찮고, 하나금융지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여러분이 좀 사기에 편한 종목 아니겠냐 생각이 되고, 생각보다도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때문에 처음 초기 단계의 걱정처럼 파산이 증가하거나 부도율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도율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격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또 은행주가 주가가 싸지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은행주가 성장주는 아니죠.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것을 먹기 위해서 또 뭐 길게 봐서는 배당주 흐름도 괜찮죠. 자, 오늘 은행주, IT, 자동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플랫폼과 전기차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통일부 장관 지명자께서 아까 내용 보니까 금강산 개별 관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물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10월달 서프라이즈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 관련해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는 제가 SK바이오팜이 좋을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주가가
아침에 출발 좋았는데 또 밀렸는데 5일선 아직 깨지 않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요거 지금 살만한 위치다 생각이 되고, SK케미칼은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죠. SK케미칼 오늘도 올라가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기엔 또 이제 부담스러워요. SK케미칼을 우리가 샀던 게 이제 최초에 샀던 게 5만원대 후반 6만원대 초반 샀었는데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죠. 백신 관련 대장주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린다면 이재명주 뭐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보시기 바라겠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단기적으로 한 1, 2주 정도, 2주 이상 가장 주목해야 될 쪽은 역시 자동차 눌림목 매수, IT에서 LG전자, DB하이텍, 삼성전기 눌림목 매수, 그리고 철강주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사서 장기로 가져가지 말고 조금 중기적으로, 조선주도 오늘 뭐 모양 좋죠. 조선주, 또 은행주 이런 것들 중기적으로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인천역 회원 가입하시는 것은 제가 와우넷이다 말씀드렸죠. 와우넷 들어오시면 가입할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녁 9시에 제가 또 공개방송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녁 9시 공개방송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